그냥 그래요. 야, 너 말았어. 자, 오늘 배울 부분이 정비례와 반비례인데요. 정, 반 이런 느낌은 알지? 정,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반,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반비례, 비례가 아니야, 비례가 맞아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이 단어는 예전에 함수라는 단어였어. 함수. 그래서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이라고 불렀었어. 근데 애들이 함수라는 말 자체를 이거 어려운데 라고 해서 단어만 싹 뺐어. 정비례, 반비례라고 해. 마찬가지 함수라는 건 x랑 y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y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y의 값이 x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거거든. 우리 책에도 뭐라고 돼있어? y는 a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함수야. x가 변함에 따라서 누구도 변하겠어. 따라서 y도 변하지. 이런 걸 대응이라고 그래. x가 하나 정해지면 y도 하나 정해지는 거야. 이런 게 대응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x가 하나 변함에 따라서 y가 그에 따라서 하나를 변할 건데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두 가지로 불려줘요.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불려줘요.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얘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하고요. x가 2배, 3배, 4배 늘어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역수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 얘가 반비례예요. 이렇게 함수라고 표현하는 녀석들은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그래프 알죠?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 좌표 평면에다가 곡선이든 직선이든 표현하는 것들, 이걸 그래프라고 하는데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와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좀 다르게 생겼어.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의 모양으로 생겼고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곡선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정비례 함수는 a와 x를 곱하는 녀석, 즉 a에다가 x를 뭐 해주는 애? 곱해주는 애고, 반비례 함수는 a에다가 x를 나눠주는 애일 거야. 그래서 x의 위치가 좀 달라. x랑 a가 곱으로 표현됐다? 이건 정비례. 그 다음에 a랑 x가 분수로 표현됐다. 즉 x가 어디에 있다? 분모에 있다. x가 분모에 있으면 몇 차야? 말할 수 없지, 차수를. 미지수가 분모에 있으면 차수를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모에 있게 된 녀석을 반비례라고 해요. 이 정비례 함수는 조금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요 1차 함수라고 불려요. 왜? ax 차수가 몇 차야? 1차죠? 1차로 표현된 함수다 라고 해서 1차 함수의 가장 기본꼴이 이 녀석의 모양입니다. 이 친구를 x축 또는 y축에 대해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우린 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요. 그래서 1차 함수를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딱 배우면 1차 함수 차수가 좀 높아지면 어떨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뭘 배우냐면요 2차 함수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3학년 올라갔을 때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다항함수라고 해서 2차, 3차, 4차 함수, 5차 함수를 직접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돼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 5차 함수를 제대로 그리려면 함수를 쪼개서 얘네들이 어떤 애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 쪼개는 거, 미세하게 분할한다 라고 해서 미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들어는 봤죠? 미분. 그 다음에 쪼개는 녀석을 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해서 쪼개서 이렇게 쌓은 거야. 탑을 쌓듯이. 그러니까 쌓을 적자를 써서 적분이라고 해요. 다 이렇게 함수에서부터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차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데 다항함수만 미분적분하니까 좀 어려워. 조금 뭐 재미가 없어. 심심해. 평양냉면 같아. 슴슴해. 나는 함흥냉면 좋아하는데 양념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삼각함수 얘네들에 대한 미분도 할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삼각함수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줘. 그걸 가지고 미분 적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례가 쫙 이렇게 이루어져. 그런데 이렇게 이쁜 녀석만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 무슨 함수도 배우는데 이번에 반비례도 배우는데 반비례는 분모에 뭐가 있다고? 미지수 x가 있는 애였다고. 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못 다뤄요. 왜? 분모에 차수가 존재할 때는 우리는 안 배우거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를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3차 차수를 분모에도 적용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함수도 그릴 수 있어야겠는데 맞아. 그래서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 써먹어. 언제? 너네들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3년 뒤? 4년 뒤? 너네 아직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4년 뒤. 4년 뒤에 배우게 됩니다. 4년 뒤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 반비례 함수의 추가 버전인 유리함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유리함수를 배우면 나중에 무리함수도 배우고 이것저것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 설레요. 그치? 어려운 게 막 등장하고 머리 쓰는 거 설레요. 내 머리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드디어 계산만 하는 한준이 벌써 피곤해? 눈을 반쯤 감았어요 형 벌써.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타이밍은요 정비례 관계인데요. 정비례는 A랑 X랑 뭐 하는 녀석이라고요? 곱해주는 녀석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좌표로 여러 개가 표현이 될 건데 이 좌표를 우리가 왜 어두운가 했다. 이 좌표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까지 다 할 거예요. 좀 설리다. 아니 진짜 온몸이 지금 부서지는 것 같아. 근육통 미쳤어. 원격 조절. 좀 간지난다. 오. 저걸 키고 안 키고가 크거든. 왜 원격 조절이에요? 아니 가서 키웠잖아. 힘들어. 빠빠이는 힘들다. 왜 굳이 저렇게 켜요? 이 뭔가 나에게 안정감을 줘. 이게 없으면 너무 어두워. 아니 스위치를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거만 튼 게 아닌데? 모든 강의실을 다 튼 건데? 자, 요 녀석이 정비례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y는 ax. 이 a는 어떤 일정한 숫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y는 ax, 얘가 정비례 관계고 x가 2배, 3배 늘어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늘어나야 정비례 함수가 된다. 근데 이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로 나올 텐데 이 a의 값은요 우리가 x랑 y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즉 이 녀석이 뭐 3,4를 지나요 라고 하면 x가 3일 때 y가 얼마여야 된다라는 거야? 4여야 한다라는 거니까 대입해서 4는 a 곱하기 3, 그럼 a는 양쪽을 3으로 나눠주는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한 방에 우리가 이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적어놓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푼다라는 거야. 이 a만 남겨주고 싶어? 그럼 x로 뭐 해버리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x분의 y라는 녀석을 우리 a 고정값이라고 들 수가 있겠다. 즉 3,4라고 한다면 x분의 y 몇 분의 몇이 3분의 4가 a겠구나. 이렇게 구한다고요. 자,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의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y는 ax인데요. x가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 y는 2x라는 애, x가 1일 때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2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 한준은 얼마야? x가 2면 y는? 참여해. 네 시선이 딴 데가 있고 생각이 딴 거가 막 이렇게 알지? 그거 생각 주머니까 다른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자, x가 1일 때 2입니다. 그죠? y는 x가 2면 얼마? 아니 y는 2x에서 x가 2면 얼마냐고. 4요. 4 3이면 6이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이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일 거고,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사이에 1.5도 있고 0.5도 있고 0.8도 있고 개 많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빈틈을 뭐 할 수 있어? 메꿔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a가 0보다 크면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해요. 오른쪽 위로 가면 증가함수. 선생님 저번에 이런 거꾸로 쓰는 거 보여줬지? 언제요? 안, 그때 원장님도 계셨잖아. 언제요? 영상이 나와. 영상 복습을 안 하시죠? 아니. 영상 보고 확인하시기. 봐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릴 때 항상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 아니랬어. 이렇게 그려야 된댔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a가 0보다 작으면요. 얘가 마이너스가 딱 붙으면요. 1일 때 마이너스 2고 2일 때 마이너스 4고 0일 땐 0이고 마이너스 1일 땐 2고 마이너스 2일 땐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돼요. 아,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 녀석이나 둘 다 어디를 지나? 무조건 원점 지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증가함수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감소함수일 때는 2, 4분면과 3, 4, 4분면을 지나는 녀석이 될 겁니다. 끝이에요. 그럼 이 a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는데 우리 1차 함수에서도 이 a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기울기라고 할 거예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구해요. 즉 이 녀석의 기울기가 궁금해. 그런데 점이 요 점이랑 요 점이 나와 있어. 그럼 x가 얼마 커졌어? 2 커졌지? 이때 y는 얼마 커졌어? 4 커졌지? 그래서 2분의 4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야? x분의 y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199페이지에 맨 밑에 그림 하나 보여요? 요 그림이요? 요 그림? 멋있는 그림? x는 2분의 1x, y는 x, y는 2x, y는 3x는 더, y는 4x는 더, y는 3분의 1x는 낮게 이렇게 그릴 거거든? 누가 다 바뀌었어?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이 다 바뀌어 있지? y는 ax의 그래프에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즉 2분의 1보다는 1, 1보다는 2, 2보다는 3 이런 애들이 더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y축이라는 녀석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y축에 더 가까워집니다. 뭐 할수록?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만 외운다? 그래서 학교 문제에서나 아니면 우리 문제집에서 x축에 누가 더 제일 가깝냐라고 물어봐. 뭐에 가까워진다고? x축. 선생님 x축은 안 배웠는데요? 얘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건 반대로 x축에는 누가 가까워져야 돼? 절대값 a가 커질수록이겠어? 작아질수록이겠어? 그렇지, 반대야. 작아질수록 x축이 가까워져. 그래서 하나 더 적어줄 거야. 너희들이 안 배웠다는 말을 하도 해서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자, 개념 원리 확인하기 한번 확인하시죠. 그래, 요즘 감기가 그지? 나도 그래. 자, y가 x에 정비례할 때 다음 물음에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다음 표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x가 2배 됐더니 y도 2배 됐어. 아, 이거 정비례 맞구나. 그런데 y란 놈은 x한테 얼마를 곱한 녀석의 모습이야? 얼마 곱해줬어? 5. 얼마 곱해줬어? 5. 그럼 3일 땐 얼마겠어? 어우, 잘한다. 4일 땐? 5일 땐? 그럼 관계 y는 x한테 얼마 곱하고 있구나? 5 곱하고 있구나. 이렇게 쓰겠다라고 한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얘는 어렵지 않은데 잘 봐 이제.
1분에 7리터씩 나온 일정하게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X분 동안 나온 물의 양을 Y라고 할 때라고 했어. 1분에 몇 리터? 7리터. 그럼 1분일 때 7리터, 2분일 땐 3분일 땐 4분일 땐 5분일 땐 이런 식이야. 얼마 곱하고 있어요? 다 7 곱하고 있으니까 Y는 X한테 뭐 곱하네라고? 7 곱하네라고. 그럼 15분 동안에는 이라고 했어. 얘가 X가 뭐일 때 15일 때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물의 양은 그렇죠. 105리터가 되겠다. 별거 없어요. 정비례 쉬워요. 애들도 정비례까지는 별거 없어요 라고 해. 근데 반비례가 들어가는 순간 쌤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그놈이요. 자,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동그라미 이렇게 X랑 Y 숫자를 뭐 하고 있으면 곱하고 있으면 정비례. 얘는요 나누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인 거잖아. 그러니 얘도 정비례. 하지만 얘는 더해주거나 빼줬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1차 함수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안 들어가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X니까 되겠지? 얘는 양쪽에 X를 곱해봐. Y는 마이너스 7X잖아. 얘는 정비례가 되겠다. 그래서 정비례를 나타내는 거는 Y는 AX로 표현돼도 정비례, X분의 Y가 어떤 숫자로 꽂혀 있어도 정비례. 이 두 녀석의 모양이 다 정비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되지? 자, 그 다음에 XY는 3이라고 되어 있어. 아니야. X랑 Y랑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니야. 이 녀석한테 우리가 반비례라고 적어볼 거예요. 자, 올라가 봅니다. Y가 X에 정비례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랑 Y의 관계식을 나타내라고 한 거야. 그지? 우리가 정비례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Y는 AX로 표현하기도 하고 X분의 Y는 A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린 누구부터 찾을 거냐면 A부터 찾을 거야. A부터 찾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거야. 그럼 A를 찾는 방법은 뭐분의 뭐라고? X분의 A라고. 2분의 8이라고. 얘 얼마라고? 4라고. 아, A가 4구나. 그렇다는 얘기. Y는 4X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 다음 친구도 마찬가지야. X분의 Y가 필요해서 3분의 마이너스 12. 얘가 마이너스 4인데 아, A는 마이너스 4구나. 그렇다는 얘기. Y는 마이너스 4X. 별거 없지. 그런데 이 녀석이 문제야. 선생님, X분의 Y라면서요. X분의 Y라면서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 이 번분수는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야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이렇게 해요. 안쪽 빼고 안쪽 알아보고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그럼 왜 그렇게 해서 구해? 나눠야 되는데. 저희 자랑스럽고 잘생긴 준식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알려줬잖아. 자랑스럽고 잘생겨. 근데 왜 그렇게 구하는지도 알려줬잖아. 왜? 분수니까 얘를 얘로 뭐 해라? 분수니까. 나눠요. 그래, 3분의 1 나누기 6분의 5잖아.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5분의 6이잖아. 그래서 약분했더니 얘가 얼마더라? 5분의 2더라. 아, A가 5분의 2구나. 이거 찾는 건데 내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뭐 하라고 했어? 얘랑 얘랑 곱한 게 얘랑 얘랑 곱한 게 분자인 거야. 그래서 15분의 6이라고 바로 나와서 5분의 2가 바로 나옵니다.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얘가 나왔으니까 Y는 얼마다? 5분의 2X다. 선생님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뭐 Y는 A의 X인데 Y 자리에 3분의 1 A 곱하기 6분의 5를 했더니 A더라. 아, 그럼 A는 3분의 1 곱하기 역수인 5분의 6이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 거야. 아유, 5번도 있어? 아직도 있어? 아유, 5번. 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비례는 뭐다? 직선이다. 선을 그릴 땐 점 몇 개면 돼?
점 두 개면 그 두 점을 이어버리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지. 땅땅 찍고 하!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근데 한 점만 가지고는 너무 많은 직선이 나오겠지? 즉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점 두 개 필요한 거야.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고요? 원점을 지나고요. 즉 0,0을 지나고요. 한 점을 그냥 넣어버린 거야. x가 1일 때 y란 애는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x가 1일 때 -2를 지나는구나. 즉 어디랑 원점과 1, -2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그래서 0,0하고 1, -2하고 이 두 녀석을 잇는 직선 빠라라라라 잘못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항상 그래프는 봐봐 직선을 그리기로 했어. 이렇게만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한지의 끝에서 반대편 방한지 끝까지 가야 돼. 뚫고 가면 돼 안 돼?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서 그리는 애들 있어. 그지 한 줄에 그러면 안 돼. 재미 좀 봐볼까?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어야지 나는 꼭 이러면서 그리지 말라고. 안 그래도 나 너한테 충분히 관심이 많아. 소중한 한 줄이.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3x가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디를 지난다고요?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요. x가 2일 때라고 해서 얘들아 아까는 1 집어넣는데 왜 여기서 2 집어넣어? 그냥 아까 1 해서 이번에 2 하는 걸까? 아까는 1을 넣어봐서 계산을 했잖아. 근데 얘는 2를 넣었어. 왜? 왜 2를 넣었을까? 1을 안 넣고. 맞아, 편하려고요. 편하려고. 분수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분수를 없애려면 분모를 뭐 해버리면 좋으니까. 그렇지, 없애버리면 좋으니까.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는 3이니까 얘는 2,3을 지납니다. 그래서 원점과 2,3을 지나는 뭐를 그리면 직선을 그리면 2,3은 여기, 원점은 여기. 이 녀석을 지나는 녀석을 그리면 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잘못 그렸지만 이렇게 직선을 지나가게 그려버리면 되더라. 자, 이번에는 직접 그려보래. 이제 좀 더 편해졌다. 자, 얘는요 무조건 어디를 지납니까? 원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4x니까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지. 1,4 x가 1일 때 y가 4겠다 라는 요 두 점을 이용할게요. 0,0하고 1,4. 그래서 요렇게 지나는 녀석 그릴 겁니다. 그럼 한준아 2번은 무조건 0,0을 지나는데 그지? x에다 뭐 넣어보는 게 좋아? 그렇지, 4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나와? 기가 막히지. 4,-3이 나옵니다. 0,0하고요 4,-3을 지나는 요 직선을 그려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잘 못 그리는데 직선을 나 잘 그리고 싶어. 이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 녀석은요 오른쪽 위로 갑니다. 무슨 함수? 증가하는 함수. 얘는 왼쪽 아래로 갑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네요. 뭐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증가하는 함수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0보다 커요. 양수를 곱하고 있고요. 감소함수는 뭐를 곱하고 있어? 음수를 곱하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지. 그 다음에 식을 직접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0,0이랑 어디를 지나고 있어? -1, -3 지나지? 0,0과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는 무슨 함수? 정비례구나. 됐어? 정비례는 뭐부터 구하면 좋은데? A부터 구하면 좋은데 A는 뭐분의 뭐? X분의 Y로 구하는구나. 즉 여기 나와 있는 힌트 X는 -1이고 Y는 -3이구나. 그러면 A의 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따라서 Y는 3X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친구도 마찬가지 원점을 지나고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다. 얘 무슨 함수다? 정비례다. 정비례는 y는 ax로 표현이 되는데 a의 값부터 구할 거다. 얘가 x분의 y로 구하더라. x는 얼마고? 3이고 y는 마이너스 2다. 더 약분 돼 안 돼? 안 돼. 그냥 쓰면 되겠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증가량분의 증가량 이걸로 구해도 된다라고 했다고요. x 얼마 커졌어? 1 커질 때 y는 3 커졌지? 그래서 1분의 3 해서 y는 3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죠? x가 얼마 커졌는데? 3 커졌는데 y는 2 작아졌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 바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 중학교 올라가서 2학년 올라가면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구하는 방법 이렇게 공식을 못 외우겠다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점 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셨어? 다음 문제 풀자. 자, 정비례하는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비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된다고요? y는 ax로 생겨 먹거나 아니면 x분의 y는 a로 생겨 먹어야 합니다. 얘 넘어가면요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겠지? 얘는 정비례. 얘는 플러스 2 있어서 안 되고 얘는 4분의 1x다. 얘 되는 애. 얘는 분모에 x 있지? 안 돼. 얘는 반비례야. 그 다음에 0.5랑 x를 곱하고 있다. 얘 되는 애. 얘는 곱셈인데요? 곱셈인데요? 얘는 그냥 뭐야? y는 0이라는 애지? x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안 되는 애야. 이런 걸 우리 나중에 상수 함수라고 배우게 될 거고 특히 y가 0인 녀석을 우리는 x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몇 개요? 3개다. 자, y가 x의 정비례하고 x가 8일 때 y는 마이너스 6이고 이럴 때 x가 4일 때의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야. 자, y는 x의 정비례한다라는 거 y는 ax로 표현될 수도 있고 x분의 y가 a야 라는 말이거든. 즉 정비례는 x분의 y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x분의 y 8분의 마이너스 6이 일정해야 돼. 그런데 x가 얼마네 여기서? 4라고 했지? 4분의 뾰로롱도 얘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한다고. 분모 얼마 곱해줬어? 2 곱해줬지? 그럼 얘도 2 곱해줘서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건 네모는 얼마? 마이너스 3이겠지. 아 얘가 누구의 값이구나? y의 값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 원하는 풀이는 다르죠. 왜? 이 녀석 가지고 뭐부터 구하고 a부터 구하라고 한 거야.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인데 이제 x한테 뭐를 대입해봐라? 4를 대입해봐라. 그러면 y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뭐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답에 나온 것만이 올바른 풀이는 아닐 수 있다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맞을까요? 나는 그런 거 너무 좋아. 근데 무조건 그렇게 풀어라는 아닌데 내가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냐? 그때 어떤 고등학교에 막 맨날 그래. 갑자기 이상하게 풀어.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얘기해볼래? 아니요 이 방법이 틀린지 맞는지 좀 봐주십시오. 틀려. 어디가 틀린 거죠? 다 틀린데? 그럴 리가 없는데 선생님도 모르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런 애가 있어. 다행히도 선생님이 또 전공을 수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게 나오는지 증명하는 사람이고 증명의 방법을 너네보다 되게 다양하게 알고 있겠지? 그래서 풀이도 다양하게 알고 있겠지? 그래서 되게 가장 효과적인 걸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방법도 좋은데 하면 보통 야 이 방법도 한번 해봐. 근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선생님 맨날 문제 풀이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주면 안 됩니까? 맨날 이런 일 있어. 싫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익숙해진 다음에 넘어가야 돼. 항상 그러면 안 돼. 그 이상한 거야. 이상해. 너희들은 이상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자, 3번. 7리터의 휘발유를 넣으면 63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 X리터의 휘발유로 Y키로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할 때 X랑 Y의 사이를 관계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X리터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변수로 있는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리터야. 그럼 7리터에 63km 간다라는 건 이 녀석을 단위 리터 1리터당 얼마를 가는지부터 알아내야 돼. 1리터에 얼마큼가 그러면 얘는 9km 가겠지. 1리터에 9km 간다라는 건 X리터에 얼마큼 간다라는 얘기겠어? 얘한테 X 곱해줬으니까 9X만큼 간다라는 거야. 9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 Y는 X라는 값에 얼마 곱하는 녀석이다? 9 곱하는 녀석이다. 이 자동차로 몇 킬로를 달린대? 450km. X에다가 450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X는 다 뭔데? 리터에 대한 이야기잖아. Y가 킬로미터야. 즉 450은 9X 이렇게 해놓고 X 갖고 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리터? 50리터 필요하겠다. (4번)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자, 마이너스 2분의 3의 그래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일단 x 앞에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한두랑? 훈이 집에 갔어? x 앞에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1번, 2번 뭘로 그려야 돼? 2번. 2번으로 그려야 돼. 즉 얘 탈락. 얘 탈락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애 중에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애를 찾아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찾아주는 거야. x분의 y로. 얘는 마이너스 2,2니까요. x분의 y는 얘다. 탈락. 요 녀석은요. 마이너스 2,3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통과. 얘는요. 마이너스 3,2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테니까 탈락.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샹! 5번. 자, 정비례 관계가 지나가는 점이라고 해서 지난다. 밑줄 지난다. 위의 점 지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지날 때 위의 점 성립한다. 다 같은 말이야. 뭐 해야 하는 얘기냐면 대입해주오라는 문제. x에다가 x, y에다가 y를 대입해주오. 즉 y 마이너스 4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a다. 이거 알려준 거야. 즉 a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다. 따라서 a는 얼마구나? 3분의 4구나. 그 얘기는 정비례 함수 y는 3분의 4x구나. 얘네들 중에서 얘를 만족시켜주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9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오는지 확인.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는지 확인. 1 집어넣었을 때 3분의 4 나오는지 확인. 3 집어넣었을 때 4 나오는지 확인. 6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8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얘가 안 되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여기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번은 플러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한 거지. 아니란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어? 다음 5번, 6번.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하면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말이 나오면 뭐 해라? 그려라. 직접 이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원점을 지나고요. 뭐 하나 대입해보면 돼? 2라는 애를 하나 대입해보면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는 말. 6, 마이너스 9를 지난다라고 나오면 뭐 하기로 했다고? 대입해보기로 했다고. 요 녀석한테 6을 집어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 하면요 얘 마이너스 9 나오죠? 마이너스 9 나온다. 맞는 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너는 어디랑 어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게 뭐야? 감소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감소함수. 맞는 말. y는 x의 그래프다. x축에 가깝다라고 했어. 자, 이거 너네들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절대값 a랑 관련된 겁니다. 이 녀석 절대값 a는 얼마예요? 하면 2분의 3이지. 얘 절대값 a는 얼마예요? 하면 1이지.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1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럼 얘는 y에 더 y축에. 그럼 얘가 더 x축에 가까운 거겠지. 자, 이제 문제 다시 읽어볼게. 요 녀석 그래프보다 얘 그래프보다 1보다 x축에 가깝다? 아니지. 어디에 가까워야 돼? y축에 가까워야지.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틀린 거 2개 있네요. 3번과 5번이네요. 자, 이 녀석 그래프 위의 점은 이라고 했습니다.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맞는 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라고 한 거야. 자, 얘는요 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러면 a의 값은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으로 구할 테고 2분의 3이겠다. 아, y는 2분의 3x다. 각각을 대입해서 저 값이 나오는 애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 답은 몇 번? 3번이죠. 4 집어넣었을 때 6 나오죠. x에 4를 대입했을 때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유진아, 한준이는 중학교 수업 듣기 좀 힘들어? 집중을 이렇게 잘 못하네. 좀 힘들어? 오늘만은 아니었잖아. 지금 너의 이 태도가. 이유가 오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힘드냐라고 물어본 거야. 중학교 수업 힘드나? 보통 한 40분 넘어가면서부터 막 몸이 베베 꼬이고 힘들어. 힘내. 자, 그 다음에 8번.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와 도형의 넓이. 어렵습니다, 이 녀석은. 선생님한테는 안 어려운데 너네들은 많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면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할 건데,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야. 그치? 우리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x의 값이 나와 있지. x가 14일 때의 점이 p인 거야. 누구 위의 점? 요 녀석 위의 점.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p의 좌표는 x가 뭐일 때? 14일 때를 대입해보는 거지. 왜? 얘가 14, 몰라요. 그럼 집어넣어 봐야 알아요. 14 집어넣으면요 약분돼서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는 14, 10이야. 얘가 x의 값이고 얘가 y의 값이라는 건 이 p라는 점에 x의 좌표가 14, y의 좌표가 얼마란 얘기? 10이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우리 좌표에서 이미 좌표와 그래프 단원에서 끝났죠. 이 녀석 10입니다. 10. 이럴 때 뭐를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이라는 건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10이라는 거잖아. 밑변의 길이가 얼마고? 14고. 이 삼각형의 넓이 한준아 얼마여야 돼? 75.
저는 70이요. 아씨 되게 70 하는 순간 맞았어 하려고 그랬는데 5여까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70이 되겠죠. 과제는 207까지고요. RPM이요. 아, RPM은 유형 10번까지입니다. 정비례 반비례 개념을 다 두 개를 오늘 하루 종일 머리에 넣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갈게. 다음 시간에 이 RPM 풀이까지 같이 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개를 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네들 좌표와 그래프에서 고쳐봤으나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야. 우리 6학년 친구들도. 그지? 그것들 개별 질문 할 수 있거든요. 안 고쳐봤다면 고치는 것부터 하셔야겠죠. 자, 남은 시간 그렇게 과제하는 시간들 갖다 봅시다. 화장실 다녀.